안녕하세요, 랜덤TV입니다. 오늘 소개할 영상은 원피스 1054화 풀버전 리뷰와 분석 영상입니다. 원피스 1054화의 제목은 화염의 황제 염제로, 챕터는 꽃의 도시에서 시작됩니다. 키네몬과 아카자의 사무라이들은 누군가가 도시에 접근하고 있다는 걸 알아채 키네몬은 루피가 축제를 즐기는 것을 방해받지 않게 사무라이들과 침입자를 처리하러 갑니다. 한편 신해군 대장 로큐규는 꽃의 도시로 향해 계속 걸어가면서 뭔가를 생각하며 타인에게 영향을 끼치는 능력, 그건 꽤나 힘든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 순간 아카자야 사무라이들이 로큐규 앞에 등장하여 저지하는데, 로큐규는 사무라이들에게 방해하지 말라 하고 라이조는 로큐규가 해병이라는 걸 눈치챕니다. 이어 덴지로는 바깥 세상에서 온 루피의 적 중 한 명이라고 말하는데, 이에 로큐규는 능력을 사용하며 말합니다. 바깥 세상에 대해 얼마나 안다고 떠드나 사무라이들, 철룡이는 이 세계의 신이다. 너네 나라 와노쿠니는 세계 정부에 속하지 않는 비가맹국으로 권리는 없다. 안타깝지만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는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로큐규는 이후 손을 땅에 대고 온갖 종류의 식물을 만들어 사무라이들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로큐규는 나는 숲 열매 능력자 숲인간으로 바다와 같은 모든 생명의 아버지인 자연 그 자체 라고 말합니다. 이어 로큐규는 너희에게 인간에 대해 가르쳐주지, 살기 위해서는 하등한 존재를 만들어내야만 한다. 비가맹국을 얕잡아보면 모두가 살 수 있는 거다. 차별이야말로 우리에게 안정감을 준다 라고 말하며 거대한 나무를 변해 가지들로 사무라이들을 공격합니다. 그리고 로큐규는 말을 이어가는데, 이 나라에서는 사람이 얼마나 죽던 불법이 아니다. 너네가 막을 수 있다면 막아봐라. 밀짚모자 루피를 잡을 수만 있다면 나는 수천 명의 민간인도 죽일 수 있다 라고 말합니다. 한편 이를 듣고 있던 야마토는 로큐규의 머리를 내려쳐 로큐규는 바닥에 쓰러지고, 야마토는 로큐규가 했던 모든 말을 용서할 수 없다 말하며 와노쿠니는 20년의 폭정에서 겨우 해방되었으니 그 누구라도 축제를 막게 두지 않겠다고 합니다. 야마토의 매우 강한 패기를 느낀 로큐규는 야마토가 누군지 물어보고, 야마토는 나는 야마토 카이도의 아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에 로큐규는 야마토가 카이도의 아들인 사실에 놀라고 용의 모습을 하고 등장한 모모노스케를 보며 또 놀랍니다. 모모노스케는 카이도처럼 보르브레스로 공격하려 했지만 불이 나오지 않았고, 이에 모모는 그냥 로큐규를 물어버립니다. 로큐규는 분홍용 능력자는 들어보지 못했다며 모모노스케를 큰 가지로 감싸고, 야마토는 모모를 도려하지만 모모가 말리며 장면은 와노쿠니 근방 해변으로 전환됩니다. 이번 화에서 공개된 신해군 대장 로큐규, 그는 자연계 숲속 열매 능력자로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로큐규는 충실한 철룡인의 개로 보이는데, 저는 이전 영상에서 로큐규의 성격은 키자루의 애매하게 가는 정의와 쿠잔의 한껏 해이해진 정의가 섞인 융통성 있는 정의가 아닌가 추측했으며, 로큐규는 루피의 편이 되어 황폐해진 와노쿠니를 정화해준다고 추측했었는데요. 제가 그렇게 생각했던 이유로는 오다이치루가 SBS에서 언급하길 로큐규가 엄청 멋있는 인물이라고 말했던 것과 해군대장 로큐규 아라마키는 영화 낭인가의 주인공 아라마키 젠나이가 모티브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여기서 낭인가의 아라마키 젠나이는 기생이 나라의 질서를 어지럽힌다는 핑계로 기생들을 죽이는 도쿠가와 쇼군 가문의 직속 가신, 즉 권력인과 부하 100명을 상대로 무쌍을 찍어 죽을 뻔한 자신의 여인이자 기생을 구한 인물로 권력에 충성할 인물이 아닐 거라 생각했는데요. 하지만 이번 화에서 보이는 로큐규 아라마키는 그 누구보다 철룡인에게 충실한 개로 보여주는데, 개인적으로 어떤 반전이 있지 않을까 기대해봅니다. 한편 와노쿠니 해변엔 빨간머리의 적단의 배가 보였고, 선원들은 대적이 된 루피를 만나고 싶어합니다. 그리고 샹크스는 코츠키 오덴과 헤어졌을 때를 떠올리며 모모노스케와 히요리도 성인이 되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샹크스가 생각에 잠겨있을 때 럭키루가 두목 이제 루피를 보러 가자 라고 말하자, 샹크스는 루피의 숲에서를 바라보며 이것은 이라고 말하며 과거를 회상합니다. 과거 빨간머리 샹크스는 세계정부의 군함을 습격했고, 당시 젊은 CP9이었던 후즈우는 여기에 보물은 없고 고무고무 열매밖에 없다며 뭘 원하는 거냐 소리칩니다. 장면은 다시 현재로 바뀌며 샹크스는 팔을 잃을 때를 회상하며 자신의 팔을 붙잡고 아직은 루피를 만날 생각 없다며 우리 구역에 무슨 일이 생겼는지 말해달라 합니다. 이에 하울링 갭은 바루토 머시기 하는 녀석이 루피의 사나인데 우리 깃발을 불태우고 루피의 깃발로 걸었다고 전하고, 샹크스는 그 문제를 먼저 처리해야 한다며 안 그러면 내 신용에 문제가 생긴다 말합니다. 이어 벤베크만을 부르며 백 이제 싸움을 할 때가 온 것 같다. 원피스를 찾기 위해 라고 말하며 화면은 전환됩니다. 와노쿠니 해변에서 드디어 등장한 샹크스.
현재 샹크스가 와노쿠니에 온 이유는 아직 확실치 않지만 로드 포네그리프 또는 플루톤 때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리고 샹크스는 루피의 수배서를 보고 이것은 이라고 말하며 세계 정부로부터 고무고무 열매를 빼앗았을 때를 회상하는데, 이는 루피의 수배서가 니카 각성 모습이었기 때문으로 루피의 각성을 확인한 샹크스는 파트너 벤베크맨에게 원피스를 찾으러 갈 때라고 말한 게 아닌가 생각되네요.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전에 분석했던 영상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화에서 샹크스는 루피를 만나기 전 바르톨로메오의 문제를 먼저 처리하려는데, 이는 바르톨로메오가 샹크스의 구역에서 샹크스의 해적기를 태우고 루피의 해적기를 꽂았기 때문으로 샹크스는 이를 먼저 처리하면서 신용에 대해 언급하는데요. 샹크스의 이 대사는 샹크스가 체면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인물이라는 점, 또는 사왕의 해적기는 다른 해적이 사왕 구역 마을을 약탈하지 못하도록 지켜주는 것인데, 그 해적기가 훼손되어 마을 사람들이 위험해질까봐일 수도 있어 보입니다. 장면이 바뀌고 신세계 뉴 마린포드에서 알 수 없는 해병이 사카즈키에게 혁명군을 놔둬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이에 사카즈키는 모든 걸 커버할 병력이 없다 말합니다. 또 그는 화염의 황제라고 불리는 사부라는 녀석이 이제 세계의 영웅 취급을 받고 있으며, 네펠타리 코브라는 800년 전 세계 정부를 세운 20왕국 사람 중 유일하게 레벨리에 참여한 왕으로 혁명군이 이자를 살해했다는 건 놈들에게는 엄청난 대승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신문 내용은 사보가 코브라를 살해했다는 내용으로 알 수 없는 해병이 말하길 사건 몇 시간 전인 천룡인의 구역 신의 구역에서 세계 귀족의 문양 하늘을 달리는 용의 발굽이 파괴되는 선전포고가 있었고, 해군대장 로키규와 후지토라의 군대가 천룡인의 부름에 집결했었지만 혁명군이 바솔로뮤 쿠마를 해방시키고 전부 도주에 성공했다 말합니다. 이에 대장들은 신의 영역에서 차마 싸울 수 없었다 말하는데, 이에 사카즈키는 놈들을 변호해줄 필요는 없다며 코브라 왕의 암살 사건과 동시에 일어난 비비공주의 실종 사건에 대한 신문 내용을 언급합니다. 그리고 알 수 없는 해병의 이름도 정체도 공개됐는데, 그는 해군 수사본부 총장인 쿠로우마, 본명은 텐세이로, 쿠로우마는 실종 사건과 살인 사건은 조사 중이라 보고합니다. 한편 키자루는 쿠로우마에게 차를로스 성 살인 미수 사건은 어떻게 해결했느냐고 물어보고, 이에 쿠로우마는 묘스가르드 성과 관련해 재판이 있었다며 신의 기사들도 참여해 상황이 더 복잡해졌다 말합니다. 이어 소문에 의하면 이 모든 사건의 흑막은 사보라고 말하며, 팔국가의 혁명은 세계 지도자들에게 총구를 들이대고 있고 혁명의 불길이 치솟아 놈들은 사보를 신처럼 여긴다 말합니다. 이어 사보의 지지도는 심지어 혁명군의 리더 몽키드 드래곤의 영향력을 앞지르고 있다고 말하고, 이를 들은 키자루는 이런 때 놈의 동생인 몽키드 루피가 사왕이 되었다며 착잡해합니다. 그리고 아카이누는 바다를 보며 내가 망할 시기의 원수가 된 것 같군. 그러나 어떤 것이 다가오든 모두 끝장내주겠다 라고 말하며 원피스 1054화는 끝이 납니다. 드디어 공개된 사보의 행적. 현재 사보는 네펠타리 코브라 살인사건의 용의자로 지명됐는데, 개인적으로 코브라는 사보가 죽인 게 아니며 현재 누명을 쓰고 있다고 추측하고 있는데요. 이전 영상에서 저는 사보와 혁명군은 같은 목적이 있는 주얼리 보니의 도움으로 쿠마를 성공적이게 탈환했지만, 세계정부가 배신자라고 여겨 암살하려는 네펠타리 가문 코브라와 비비가 위험에 처한 걸 우연히 보고 이들을 구해주는 과정에서 코브라는 CP0에게 죽고 사보는 혼자 붙잡혀 코브라를 죽였다는 누명을 써 임펠다운에 수감되었다고 추측했었습니다. 이처럼 만약 사보가 누명을 쓴 것이라면 사보가 임펠다운에 수감됐다는 것을 제외한 가설들은 개인적으로 맞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그리고 사보는 현재 임펠다운에 수감되지 않고 화염의 황제라 불리며 신처럼 여겨지고 있는데, 혁명군의 후샤 마을 사람들의 눈물을 터뜨린 반응은 알라바스타 국왕을 죽여서였기 때문으로 보이며, 사보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과 새로운 해군 캐릭터 쿠로우마는 심층 분석에서 더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